자, 여러분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1일일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강론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론이 되게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론부터 진행하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안보경찰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게 보안관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주민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만은, 자, 첫 번째가 보안관찰법 문제입니다. 그럼 보안관찰법에서 말하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있죠. 대상자는 첫 번째가 보안관찰에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두 번째 요건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어야 돼. 형기 합계는 3년 이상이어야 돼. 마지막 요건이 뭐예요? 형의 전부나 일부를 집행받았어야 돼. 실형 여부 불문이 아니고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뭐 해야 돼요? 집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대상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상자는 무조건 보안관찰을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대상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아야 때리는 거예요. 재범이 높아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상자에 불과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자, 금고 이상도 알겠고 3년 이상도 알겠고 집행도 알겠다. 근데 여기서 해당 범죄가 뭔데 이거예요. 해당 범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가 형법 있죠. 형법에 나와 있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군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 채용시험에서는 뭐만 나온다고요? 형법에 있는 것만 알면 다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출은 다. 우리 채용은. 그래서 우리가 형법에서 해당 범죄를 공부했습니까?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공부했습니까?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뭐예요? 내일 전이야. 그러니까 내란 외환의 죄 중에서 내란죄,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이적죄, 그 다음에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이 세 개는 형법에 있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중에서 세 개는 뭐가 아니다?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됐죠? 자, 그럼 그거 갖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내란 형법상 범죄 중에서 내란 목적 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 이적, 간첩죄는 해당 범죄다. 어때요? 그러면 제가 형법에 있는 범죄 중에 뭐 빼면 됩니까? 전 빼면 된다니까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가 있는가 보면 되죠.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해당 범죄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보안관찰을 받은 자는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보안관찰본 전부 다 검사가 아니고 주거지 서장님이죠. 주소지 서장님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교도소장인데 내가 소장으로 있는 교도소에 아까 봤던 아까 대상자 있죠?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 대상자가 들어왔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7일 이내가 아니고 언제 알린다? 지체 없이 알리는 거예요. 없이 이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와 거주 예정지 검사 및 서장한테 이런 애가 들어왔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언제? 지체 없이. 됐죠?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을 먹은 사람이거든. 먹은 사람은 당연히 내가 먹었다라고 신고해야 돼. 그래서 7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파출소에 거쳐가지고 서장한테 나 보안관찰 먹었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7일 조심하시고 서장한테 신고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여러분들 보완관찰 기간은 2년이거든. 2년인데 2년이 지금 진행 중이야. 내가. 진행 중인데 내가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주. 또 하나는요. 한 달 이상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도망가 버리거나 한 달 이상 파악이 안 되면 2년은 계속 흘러가게 놔둬야 된다. 얘가 나타날 때까지 2년 흘러가는 걸 멈춰놔야 된다. 멈춰야 되죠. 그걸 멈추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집행 중지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도망가거나 한 달 이상 소재가 불명하면 검사가 나를 집행 중지를 시켜놓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집행 중지 시켜놨으니까 2년은 흘러가지 않고 2년을 멈춰 있겠죠. 그러다가 내가 돌아왔어요. 도망갔다 돌아왔어. 돌아오면 당연히 집행 중지 사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검사는 집행 중지를 취소해야 됩니다. 하고 진행해야 되겠지. 언제?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피보안 관찰자가 도망가거나 하나, 1월 이상 소재 불명 2 이럴 때는 보안 관찰 처분에 집행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검사가 합니다. 하나. 그리고 얘가 돌아왔죠. 사유가 소멸되면 이것도 7일이 아니 원이라고 지체 없이입니다.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저한테 보안관찰 처분을 때렸어요. 근데 나는 억울해요.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면 나는 소송 갑니다. 소송은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얻다가 서울고등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은 자가 이가 있으면 6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다가 이 소송이 행정소송이겠죠? 제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60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형 여부 불문이 아니고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받아야 된다. 그리고 검사가 아니고 서장님이다. 그리고 7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다. 여기는 이제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90일이 아니고 60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2개만 맞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관찰법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안관찰은 이것 말고도 오늘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이거 지문만 보지 마시고 보안관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면 나중에 또 기억이 오래 남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마무리하고요. 날씨가 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내일 있죠. 내일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문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